내 집 마련, 내 건물 마련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재테크 특공대 부동산 응급실 내 집을 지어라. 부자들이 사는 부동산이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실수요로 사는 부동산이 있어요. 예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 부자들이 사는 부동산은 더 올라갈 것이다. 실수요자들이 사는 부동산은 사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. 네. 왜 그러냐면 부자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시대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움직이는 부동산들이 아닙니다. 뭐 주로 대대로 내려오는 부동산이 많고요. 대대로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묻어놓는 돈들이 많고 또 부동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. 네, 일단은 토지. 사람들이 더 하기 쉬워하는 건 아파트. 근데 이 아파트라는 게 빠지면서 실제 토지 위에 있는 건물들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접근하는 상황 자체가 어려워지고 쉬워지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미 이것들을 겪어본 사람들이라는 거.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 가격은 네. 특히 집값은 건국 이래로 세 번 이외에는 떨어진 적이 없었다. 그렇다면 이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이 증식되는 상황을 한번 보자 이거죠. 작년에 모 기관에서 부자 보고서라는 거를 매년 내시는 분들이 내셨는데 작년에 어떻게 우리나라 부자가 많아졌을까요? 적어졌을까요? 뭐 포스트 코로나 막 엄청 어저려웠잖아요. 많아졌죠. 늘었죠. 많아졌을 것 같은데. 집값이 사실 엄청 종부세 내는 오르니까. 사람들이 네. 그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늘었거든요.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. 그것도 네. 맥락이 이어질 것 같은데. 네. 네.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부세 내는 인원이 늘었어요. 약 2배 가까이 늘었고 종부세 내는 어떤 사람들도 늘었지만 이제 금액도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늘었는데 어떤 기주가 있냐면 팔지 않는 한 현금화가 되지 않는 한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. 왜? 세금 때문에. 맞아요. 이게 문제죠.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뭐 다음은 집에만 오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란 부동산은 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현금이 이제 생성되지 않는 부동산, 즉 이제 세금만 내야 되는 마이너스 부동산, 마이너스 자산인 경우가 적지 않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이제 해야겠다. 야 이거 세금 내느니 개발하자. 개발해서 세금도 내고 자산의 어떤 증식도 좀 더 하자라고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? 이쪽으로 돈이 몰리죠. 네. 그러니까 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. 부자들이 뭔가 움직일 때는요.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결국 대출이에요. 네. 맞아요.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모 건물주분 2년 전이지만 압구정동에 그 빌딩을 사시는데 300억짜리를 거래하시는데 자기 돈 30억 갖고 샀어요. 그리고 나머지 90%는 1%대의 대출을 받았습니다. 1%요? 네. 왜 가능하냐? 네. 이분은 그 모 1금융권 은행의 그 특별 관리대사예요. VVVIP. 그래서 야, 이분은 대출을 하러 나올 때 은행도 안 가요. 네. 지점장에 서류 들고 뛰어옵니다. 그렇죠. 부럽다. 뭐 에쿼티 네. 없어. 상관없어. 그냥 다 해드릴 수도 있어. 왜? 사실은 이분이 갖고 있는 건물이 이것 말고도 수십 채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돈 유동이 좋을 때 돈 끌어오는 게 어렵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도 쉽고 짓는 것도 쉽고 모든 게 다 쉬워요.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자산은 쭉쭉쭉쭉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왜 집값이 내려갈 것 같냐고 하는 부분이 있냐면 내가 땅값은 올랐는데 현금 흐름이 없고 대출은 받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오는 소시민들.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입지가 많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.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간다는 게 뒤집어서 이야기해서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림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에서 생성하는 이 금융, 그러니까 여기 수익 자체가 이제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올 수 있다. 그리고 이것에 세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집을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봐서 단순히 오르고 내린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더 좋아질 수 있는 사람과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뉠 수 있을 것 같다. 내가 자산만 갖고 있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. 개발의 능력이 있고 금융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호황.
현금 흐름이 없고 세금만 더 내야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. 이런 분들이 이제 던지는 게 금매죠. 네. 금매를 던지면 누가 사나요? 현금 부자가 삽니다. 네. 맞아요. 이게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게 지금 네. 말씀하신 것처럼 네. 그 자산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부자로 가기 위해서는 대출이나 세금이 따라줘야지 이분들이 자산이 증식이 되고 부자가 되는데 네. 지금처럼 규제가 심해지면 내가 내 집 갖고 그 다음 집 가고 그 다음 집 가고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내 자산의 규모를 늘려왔는데 그렇죠. 대출 네. 규제를 하는 순간 나는 네. 더 이상 여기 부자로 갈 수 없어. 네. 여기 라운드에서만 늘어야 되고 우리 네. 대출 왜 집 한 채 있을 때 살 때도 지금 고가주택이고 이러면 대출 규제가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까 더 큰 부자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저는 이 규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비서울권 같은 경우는 아까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팝세가 뭐가 있냐면 일단 매매가 안 돼요. 이게 1가구 이제 2주택 요거 걸려가지고 전원주택 갖고 계시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멀쩡하게 나는 그냥 이 동네 살고 있었는데 집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과거에는 매물로 내놓으면 살 사람이 있었어요. 서울 사람들이 뭐 이럴 때 별장으로 쓸 수도 있고 그치, 그치. 뭐 세컨하우스 쓸 수도 있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1가구 2주택 치면서 나오면서 이제 다 안 해.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그쪽 비서울권에 있는 분들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생겼죠.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 거고 네.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 거죠. 네, 그렇군요. 그렇습니다.